중독 심리 상담소 미친 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미친 변기입니다. 오늘도 차가운 겨울 날씨가 익숙해진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겨울 나무와 같이 겸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겨울 나무는 아름다웠던 나뭇잎들을 다 잃고 헐벗어도 칼날과 같은 추위의 고통에도 요동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리고 잠잠하게 봄의 햇볕을 기다립니다.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얻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가장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도 가장 맛있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급함은 과일의 단맛을 잃게 만들죠. 우리의 인생에서도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함과 인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파도를 뚫고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힘을 빼고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파도가 밀려올 때도 나의 힘을 빼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미친 변기 22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휴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친 변기 또 시원하게 우리 마음의 아픔을 덜어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출연자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의 여성분이 미친 변기에 노크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의 만성적인 마음의 병, 우울증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지난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경증 우울 증상이 대부분 있고 이런 우울 정도는 나이가 젊을수록 높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기혼자보다는 미혼자들에게 경증 우울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또 새롭네요. 네, 젊은 여성분 휴지님 미혼이고 나네. 어떠세요? 근데 누구나 다 우울감들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SNS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더 산업들이나 어떤 정보가 빠르게 소통이 되다 보면서 더 쉽게 우울함들이나 외로움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여성이 더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성이 좀 더 감성적이고 예민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우울함들이나 외로움들을 쉽게 그리고 빨리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본인 얘기하신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경증 우울증은 이게 아주 지속적이지는 않고 한 2주 정도 혹은 이제 어떤 극심한 심경의 변화가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젊은 미혼 여성일 경우에 특히 더 많이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경증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좀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난다든지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극복이 되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되죠.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심리 내적인 요인들을 좀 더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미친 변기에 나와주신 여성분 또한 굉장히 답답하고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변기를 통해서 뭐가 그렇게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지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울증 편에 나와주신 여성분 예명이 하루님이세요. 이쁘다. 예쁘네요. 네, 아주 예쁘고 깜찍한 외모를 가지신 하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여자다, 여자. 네, 천상 여자신데 하루라는 예명은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루라는 예명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껏 저의 삶을 봤을 때에 그 누구나 다 하루라는 그런 선물을 조물주가 주시는데 그런 선물을 누군가는 아름답고 향기롭게 그런 정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 같아서
저의 하루는 좀 너무 감옥 같고, 특히 요즘에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좀 하루를 좀 제가 향기롭게 보내고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는 뜻에서 예명을 하루라고 했습니다. 네, 좋네요. 있다. 하루. 하루 오늘 선물. 예, 좋습니다. 벌써 이렇게 눈가가 촉촉하신데 요즘에 많이 힘드시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좀 어떠세요? 아, 진짜 많이 힘들고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이제 제가 저를 파고, 인식하고, 분석하고,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왜 이게 이렇게 왔구나를 제가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이 저를 변화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저를 채찍질하는 어떤 가혹한 처벌이 되고, 기준이 되고, 아는데 너는 달라지지 않잖아. 너의 삶은 그렇잖아.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너무 가득 차서 너무 답답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위로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술로, 또 때로는 성으로, 또 때로는 약물로, 또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술도 못하고, 성은 안 되고요. 그리고 마약, 뭐 약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풀 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데가 없고, 저도 힘들지만 어디 가서 위로받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누군가에겐 이걸 저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곳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많이 답답하고, 또 힘들고, 그런 마음을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현재 나의 삶, 어떤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한 지 한 1년 조금 넘는 신혼이에요. 신혼이라면 신혼이죠.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을 행복하게 지내지 못했어요. 왜냐면 또 저의 친정 식구들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혼을 어떻게 보면 홀랑 그냥 그런 걸로 써버렸고, 예, 지금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걸 다 알지만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 생각한 것이 행동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한 스텝을 밟지 못할까? 발바닥 하나만 띄면은 정말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막 왜 안 될까 하면서 막 저를 또 막 자책하고, 때로는 회복은 원래 느린 거야. 저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위로는 잠깐, 자꾸 저를 자책하는 거예요. 또 알면서 왜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이겨내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 자신이 제가 제일 힘들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저는 다 알고 인식하고 다 깨닫고 이런 것들 다 부질이 없는 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할 줄 모르고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고 악순환이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그렇군요. 사실 결혼한 지 1년이면 정말 알콩달콩 신혼인데, 그쵸. 그쵸. 남편한테도 좀 많이 미안해요. 미안하고. 남편이 진짜 착하거든요. 저런, 아이고. 네,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아주 그냥 아주 살신성인 천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저는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거든요. 그래갖고 아기도 낳고 제가 건강해져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고 또 남편과 함께 또 저희 가정만의 또 사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건강하게 감당하고 싶은데 저의 상태가 그러지 못하니까 아기 낳는 것도 두렵고 아기도 잘 안 되고
안 들어서고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 같은 생각에 더 저를 막 힘들게 해요. 차라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자책감이 덜할 텐데 남편이 너무 착하고 선하고 오매불망 저의 회복만을 바라면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자책스럽고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저의 마음을 얘기할 곳이 없어서 친구랑 연락 다 끊었거든요. 다 끊고 제가 과거부터 제가 뭐를 하는 역할에서 저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도망가지 말자. 제가 일 막 중독도 있었고 그랬는데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도망가지 말자 해갖고 지금 아무런 역할을 맡고 있지도 않아요. 친구랑도 다 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요즘의 감정은 너무 무력해요. 무기력하고 정말 다이어리에다 썼는데 진짜 물에 젖은 솜방망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치만 계속 생각은 돌아가거든요. 계속 생각은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저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조물주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충분히 아름다운 존재로 저를 지으셨고 충분히 자유롭게 저를 지으셨는데 날개를 주셨는데 저는 날 수 없는 것 같아요. 날 수 없을 것 같고 시도해도 떨어질 것 같고 그냥 요즘에는 그래요. 좀 잠도 잘 안 오고 잠자려고 누우면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언니 생각, 제 신랑 생각, 제 생각 막 이런 막 생각들이 저를 괴롭히고 일어나서도 전 되게 강박적이게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난 오늘 하루 또 뭐 하지? 하루가 다가오는 게 힘들고 난 내일 또 뭐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분을 요즘에 계속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우울증인가? 라는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집에서 거의 안 나가거든요. 사람들하고 연락하지도 않아요. 오는 것도 다 제가 맡고 그래서 그냥 저를 그치만 이렇게 저희 가정과 제가 바닥을 쳤을 때에 제가 회복할 수 있다고 저도 항상 생각을 해서 정말 이 변화되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내가 묵묵히 의연하게 견뎌야겠다. 이겨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 살고 있어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뭐 친구들하고 연락도 다 끊었고, 이제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좀 더 힘든 상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걱정들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를 붙잡고 있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는 전데 그런 저희가 탄생하게끔 한 아픈 그런 과거의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에게 너 탓이야. 막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면의 목소리를 주고 제가 생각은 계속 하지만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저의 그 상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요즘 저의 상황이 저의 친정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무기력감 때문에. 아까도 친정 이야기를 이제 하셨고 지금도 하셨는데 친정에 지금 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 말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동창회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은 이제껏 아빠 옆에서 살면서 옷도 제대로 산 적도 없고 되게 얼굴이 이쁘세요. 이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아빠 옆에서 헌신하면서 사시다가 동창들 모임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저희들은 다 좋아했죠. 아, 그래, 엄마. 좀 나가봐라. 근데 동창들하고 여행을 자주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우, 저희는 지지했어요. 막 저희가 여행 가는데 옷도 사드리고, 막 가방도 사드리고, 막 쇼핑도 함께 해주고. 그랬는데, 엄마 여행이 자꾸 이번 연도 들어와서 잦아지는 거예요. 한 달에 몰래 한 번 정도 갔던 사람이 막 2번, 3번, 4번? 막 이러니까, 뭐지? 그래갖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왜 그래? 너무 이거 지나친 거 아니야. 아빠도 있는데, 아빠랑 같이 안 가고, 그리고 여행에 남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엄마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그냥 한 달에 한 번만 해. 그랬는데, 2, 3월 달 돼서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마음속에 전혀 의심도 없다가, 언니랑, 뭔가 이상하다. 엄마가 이상하다. 막 옷을 사기 시작하고, 돈을 쓰기 시작하고, 저희 엄마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상하다 하다가, 진짜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꾹꾹 참고 있다가 3월 달쯤에, 이제 엄마가 누구누구랑 갔다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전화를 했어요. 엄마랑, 이렇게 좀, 엄마가 혹시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오해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잘 둘러대서, 저희 엄마가 지금 제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간 적이 없대요. 그러면 이 동창회에선 여행을 안 가나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 뭐지 막 뭐지 하다가, 또 엄마가 또, 엄마를 멘토로 삼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갖고 집사님과 함께 또 그 집사님 병원에 갔었다 그래갖고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그래갖고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건강은 좀 괜찮으시죠? 저번에 엄마가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그때는 의심도 못하고, 엄마 왜 거짓말하지? 그래갖고 계속 파고 제가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막 엄마 문자를 막 한다던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엄마는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그래서 제가 엄마 통장을 뒤지고, 엄마 막 가방을 뒤져갖고, 통장에 보니까 늘 같은 곳을 갔더라고요. 부산을 갔어요. 계속 찍혀있는 그게 왕복으로. 엄마가 이상하다. 이상한 것 같아. 그러고 계속 파고 하다가 엄마 백에서 영수증을 찾아봤는데, 영수증에 가구 영수증이 있고, 막 침대, 아니면 화장대? 이거 뭐지? 한샘에서? 막 전화를 해봤어요. 샀다는 거예요. 그 가구점에 전화를 해보니까, 부산에. 그래갖고 통장에 보니까 또 엄마가 꼼꼼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월세.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거기다 또 전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또 안 들키게. 사실 그 집이, 그 엄마가 계약했던 집이 제 집이다. 이러면서. 근데 엄마가 거기에 따로 집을 마련했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연도 1월 달부터 주기적으로 거기를, 그 집을 마련해서 갖고 처음엔 남자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엄마가 좀 자유롭고 싶나 보다. 좀 요양차. 근데 제가 이제 엄마 메시지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참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알게 됐고, 근데 믿기진 않죠. 저희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갖고 엄마한테 가서 막, 엄마 아니지, 막 아니겠지,
아, 기어도 상관없어. 엄마 나한테 얘기해. 진실되게 얘기해. 그럼 엄마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사실적이어서 제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갖고 계속 믿고 배신당하고 믿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아빠 아파트를 자기 명으로 바꿔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거 아닌가 싶어갖고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이러지 말아라. 엄마의 마음은 알지만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만 엄마 이러면 안 돼. 근데 이제 엄마는 내가 뭐 나 아무렇지도 않아. 너가 의심하는 거. 오히려 저를 막 몹쓸 딸처럼 엄마를 의심하는 엄마를 도덕적으로 막 판단하는 그래갖고 미치겠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긴가? 아닌가? 긴가? 아닌가? 막 맞나 아니나 막 계속 갈등을 하는데 딱 결정적인 문자가 나타났어요. 뭐 사랑한다 누구누구 엄마 이름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뭐 평생 갖고 그렇구나. 그 집도 다 남자가 해준 거고 그 남자가 돈이 많더라고요. 50억 자산을 갖고 있는 회장 무슨 분인데 그래갖고 저는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엄마가 저를 뻔뻔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제 눈을 보고서 거짓말 했다는 게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끝을 보자. 엄마가 죽든지. 그래갖고 엄마한테 가서 칼을 갖고 이제 갔어요. 그래갖고 엄마 화장대를 다 뒤집어 엎고 내가 손에 칼을 그으면서 내가 죽어야 엄마가 더 이상 죄를 안 질 것 같다. 내가 죽어야 엄마가 나에게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여기서 내가 어떻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게 난 것 같은데 내가 죽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막 손을 그고 피가 나는데 엄마가 아이경아 내가 진짜 그런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너한테는 정말 말하기 싫어. 들키기 싫어. 그게 어느 정도 반 정도 고백을 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막 한바탕 하고 나서 나는 이제 저의 생각은 계속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분리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막 울고 저가 그렇게 나가는데 엄마가 제 귀에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희경아 너 엄마 폐물에 손댔니? 그런 거예요. 갖고 폐물? 이게 뭔 소리야? 갖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 미쳤다. 엄마 진짜 미쳤구나. 나한테 보여주는 눈물도 다 악어의 눈물이구나. 엄마가 돈에 미쳤든지 그 사람에 미쳤든지 엄마가 미쳤구나 하면서 그 뒤로는 엄마를 다시는 연락 안 하고 보지 않겠다고 하고 집에 왔는데 이제 제 신랑이 제가 너무 이제 거기 매달 집착해 있으니까 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저를 이제 좀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담학교 같은 좀 너 쉬고 와라. 좀 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내줬어요. 보내주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안에서 또 저희 아빠는 자기가 추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인데 안 해요. 저만 조종하고 제가 다 해놓으면은 아빠는 저한테 너한테 누가 하라 그랬어? 내 여자 손대지 마. 뭐 우리 부부 일이야. 막 이러면은 막 저는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갖고 그런 어떤 이번 연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갔다 와서도 그게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제가 8월 중순에 왔는데 이미 엄마 집을 나갔더라고요. 월 말에. 집을 나갔고 어디 실버타운인가 가셨고 아빠는 이제껏 한 번도 그런 생활을 안 해보시다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아빠 집에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요리를 먹고 계시는 거예요. 막 갖고 제가 또 막 가책이 느끼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빠를 버리고 거기 갔을까. 아빠가 진짜 무슨 막 말도 안 되는 찌개 같은 걸 끓였다고 뭐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고 그치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니까 분리를 한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희 언니가 있어요. 저희 언니는
이혼한 이후로 이제 좀 알코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상처가 많고. 갖고 엄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둘이라도 똘똘 뭉치자 했는데 언니는 이제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나서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어느 날 9월 말? 10월 초? 저한테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12시에. 희영아 여기 너 좀 와줘. 무슨 일이야? 언니가 맞았대요. 갔어요. 막 저희 언니가 막 맞아가지고 그 남자가 때렸다고 그래갖고 제가 언니를 구출해 왔거든요. 언니가 얼굴이 막 다 일그러져가지고 멍들고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언니 같이 살자. 저희 신랑한테 양해를 부탁하고 했는데 그러면 술만 먹으면 날 왜 데리고 왔냐, 뭐 했냐, 저 했냐, 또 나갔어요. 갔어요, 또. 그 집으로. 그러면 저는 거기서 또 좌절을 느꼈죠. 아,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언니한테 그랬지? 근데 그러다가도 언니가 또 전화가 와요. 희경아, 내가 너무 아파. 또 가면 또 맞아있어요. 갖고, 왜 이렇게 살아? 언니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언니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맞고 자라서 나 이런 것 좀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는데 제가 또 구출해 와요. 그러면은 진짜 멀쩡하게 다시 안 갈 것처럼 하는데 또 가요. 연락을 끊고 저랑. 그럼 또 저는 그 가정에서 아, 난 또 할 수 없구나. 내가 또 왜 그랬지?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하면서 또 이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그런 친정의 상황들이. 아니, 올해 들어서 어머니의 외도를 또 옆에서 보고, 또 언니 이혼하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맞고, 막 이런 삶들을 보면서, 그래요. 사실 마음이 편하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내가 참 많이 또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해보겠다고 발을 동동 그쵸. 굴렸을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거의 그러니까 저의 정체성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감정을 살피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보살피고, 좀 구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어떤 동반의존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장애가 생겼는데, 그게 저의 정체성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달려가고, 막 신랑하고 같이 가고, 다 알아요. 신랑도 다 알고. 근데 그게 참 끊어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근데 지금은 제가 강제적으로 끊고 있어요. 또 아빠한테 연락 와도 안 받고. 한 10일에 한 번 정도 아빠한테 가거든요. 왜냐면 요리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래갖고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아빠가 나날이 늙어가세요. 늙어가시고 혼자 사는 게 힘들죠. 그러면 저는 이게 뭔가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는 건가? 우리 가족은 언제 되는 건가? 라는 생각과 함께 이거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나라도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야 제가 지금 엄마도 못 만나고 있는 게 엄마가 사실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고 전 엄마가 필요하거든요. 전 정서적으로 엄마랑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갖고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엄마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진실을 얘기하라 그래서 미안하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서 엄마가 이제 서울로 오셨어요. 그래갖고 뭐 집 문제 때문에 오셨는데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못 만나겠는 거예요.
11월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왜 못 만나겠냐면은 일단 엄마한테 또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엄마를 다 이해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제가 또 엄마를 판단하고 막 엄마한테 또 상처 줄까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참에 엄마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도구로 아빠가 또 날 사용할까봐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엄마를 사실은 못 만났어요. 근데 또 제 마음에는 사랑하는 엄마 한 번 만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슬퍼요. 슬퍼요. 그래요. 참 그 마음이 어떨지. 엄마한테 너무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배신감 느끼죠. 그리고 그 폐물 얘기했을 때 네. 제 안에 분노가 아니, 도대체 그 팸을 어떻게 그 폐물 엄마가 다른 데다가 놓은 거를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이렇게 자기가 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쨌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쥐 같은 마음으로 막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 거를 챙겨갖고 이제 아빠 없이 자기가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강팍해져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노를 해결할 줄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엄마한테 분노를 팍 막 내야 되잖아요. 엄마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게 표면적인 이유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사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엄마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속으로 이해를 하려는 거예요 엄마를. 그럴 수도 있겠다. 아빠 옆에서 사는 게 힘들겠다. 그리고 아빠에 대한 분노가 올라올 때도 또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아빠 그럴 수 있겠다.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언니도 그럴 수 있겠다. 언니가 이제껏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까지 뺏겼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 막 분노, 상처를 해결할 데가 없어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실 같은 데 가서 미치도록 우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남편이 새벽 예배를 가면은 남편 앞에서 사실 우는 건 저도 좀 힘들어요. 남편이 슬퍼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새벽 기도 가고 나면 계속 우는 거예요. 그걸로 분노를 풀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우울증이 온 것 같고요. 근데 또 제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엄마를 이해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엄마를 이해해야 내가 상처를 안 받으니까 이런 마음 또 제 안에 깔려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의 저에게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지금 역할 맡은 게 이제 주부밖에 없고 아무것도 배우지도 않고 있고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생각들이 사실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책을 막 쌓아놓고 책을 막 본다든지 그러니까 몰입을 다른 데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막 드라마를 계속 본다든지 아니면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웹툰 같은 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제 지금 할 수 있는 게 제 지금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게 막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 또 저는 이제 자괴감이 올라오죠. 내가 또 이 하루를 아주 쓰레기같이 보냈구나. 그러면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계속 막 책을 봐요. 진짜 그런 전 너무 싫어요. 그러고 살고 있어요. 지금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됐어요. 3개월 정도.
그리고 사실 그 또 더 깊은 이유는 또 어린 시절부터 또 이렇게 왔던 것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그 엄마의 외도가 나한테 너무 큰 배신감과 상처를 사실 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엄마를 이해를 한다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내가 저 어린 시절 때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엄마를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저도 답답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다 이제는 다 알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그 과거의 상처, 저가 이렇게 자라왔던 것들이 저의 발목을 꽉 붙잡고 있어서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게. 저도 알아요. 이때는 분노를 내야 된다는 거, 나를 달래줘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알고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엄마부터 위로하게 되고, 바로 아빠부터 위로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돼버리니까 안 되더라고. 답답해요. 막 이것저것 하시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지쳐서. 지쳐서 지금 낭망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이죠. 타이밍인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루야 네가 이런 상황에서 잘하고 있어. 잘 싸우고 있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는 마음과 동시에 빨리 이겨내야지. 빨리 너 지금 알고 있는 거를 빨리 너가 지금 엄마 아빠랑도 분리해야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막 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요. 계속 싸워요. 내가 엄마한테 상처받은 것도 사실이고 배신감 느낀 것도 사실인데 자꾸 그 마음은 저 뒷전으로 하고 머리로 엄마를 이해하고 머리로 그러니까 넌 괜찮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저를 더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게 만들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과거에 어떤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들로 어떻게 제가 자라왔고는 알고 있지만 그게 정말 이렇게 치료가 되거나 회복이 되지는 아직 않은 것 같아요. 머리로는 참 많은 거를 분석하고 알고 뭐 책도 엄청 읽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참 이것저것 해보고 막 구원도 해보고 구출도 해보고 그렇죠. 스스로 또 어떻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까 노력도 참 많이 하시고 지금 이제 완전히 지쳐서 이제 집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네, 그런 맞아요. 무기력함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지금 딱 그런 상태예요. 지금 남편은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힘들어하는 게 자기도 안타까우니까 희경아, 천사 남편은 희경아 또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봐. 이거 한번 배워봐. 아주 그냥 오매불망 제가 부서질까 날아갈까 너무 불쌍해요. 불쌍한데 또 그 마음을 알고 있는데도 못하는 저의 마음. 희경아 이것 좀 배워봐. 부질없어. 이것 좀 해볼까? 이것 좀 먹어볼까? 부질없어. 다 부질없어. 다 부질 없어요? 부질이 없어요. 부질이 없고 요즘에는 네, 좀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좀 진짜 산다는 게 뭘까? 참 부질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하지만 또 마음 한켠에서는 언젠가 이 터널의 끝은 올 거야. 라는 생각도 있죠. 있는데 있어요. 혼자서 그걸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결국은 어머니는 지금 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꼬박, 그러니까 엄마가 이혼 소송을 하셨거든요. 소송을 해버리셨어요. 좋은 변호사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사실은 지금 엄마한테 다 해주자. 갖고 아빠가 주는 돈으로 꼬박꼬박 지금 실버타운에서 뭐 골프 치시고 아주 잘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말로는. 저는 5월달 이후에 엄마를 본 적은 없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근데 또 이게 안 좋은 게 근데 또 그러는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이거 봐. 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제가 엄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는 엄마 마음은 참 얼마나 참담할까.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엄마의 영혼은 얼마나 참담할까. 막 이런 생각부터 드니까 제가 엄마한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 왜 이럴까요? 글쎄요, 엄마의 영혼까지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글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지금 굉장히 어디 저기 천사와 사시니까 같이 천사의 날개를 아마 달고 계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도 제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자라와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자라오셨어요? 저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좀 실수였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온다는데? 날 때부터 본인이 실수였다는. 실수로 왜냐면 저희 아빠는 아들을 엄청 원했고 근데 딸이 태어나 보니까 저희 아빠 또 남자답고 막 권위적이고 군인이시거든요. 그래갖고 아들을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언니가 아니지, 딸이니까. 근데 아들인 줄 알았나 봐요. 임신하셨을 때부터. 갖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막상 딸이 태어나 버리니까 아빠는 저 태어난 것도 안 봤다 그러더라고요. 안 봤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아기 때는 모르죠. 기억이 없는데 어렸을 때 제가 사진을 보면은 아빠가 언니는 안아주고 첫째 딸이니까. 근데 저는 안아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그래요. 아빠가 저를 이렇게 좀 따뜻하게 저를 이렇게 좀 사랑해주고 그랬던 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는 안 그랬다 그러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난 실수로 태어났구나. 나는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했던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희 언니가 굉장히 사랑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근데 또 다 잘해요. 언니가. 네. 얼굴도 좀 이쁘고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체육 뭐 다 잘해요. 미술 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런 끼가 되게 많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늘 친척에 있어도 언니. 우리 집에서도 언니. 언니는 귀염둥이, 재롱둥이. 근데 저는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저는 약간 좀 꺼다난 보릿자루 같은. 그래갖고 사진에 보면 늘 언니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뽐내고 있고 저는 뒤에서 울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거나 부러운 눈으로 보거나.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인정받고 싶죠, 저도. 그런 것들이 둘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아빠는 저를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엄마는 그래도 정서적인 관심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저를 좀 이렇게 사랑으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좀 충격적인 기억이라면 기억인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금도 눈이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빼면 한 5cm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잘 몰라요. 밤엔 더 안 보이고 야맹증이어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걸 몰랐는데 그러니까 7살 때까지 2.0이었다가 훅 그냥 마이너스로 떨어졌었나 봐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안경 이거 하러 갔다가 언니가 너 저거 읽어봐 했는데 못 읽어 하는데 가장 큰 글자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애가 못 읽으니까 언니가 엄마 이제 이상해. 얘 눈 안 좋나 봐. 그런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아빠 친구였는데 둘째 딸 신경 좀 써.
저렇게 눈이 저렇게 저 그냥 놔뒀으면 실명될 뻔했어.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장님 될 뻔했네. 이제는 이거 아빠 엄마 못 믿겠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사실은 잘 못 찾아가고 선생님 얼굴도 구분도 잘 못하고. 그러고 살았네. 네. 그랬는데 엄마 아빠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줄을. 그래서 그때 좀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경계심? 그러면서 내가 언니였어라도 엄마 아빠가 그랬을까? 내가 언니였더라면은 그냥 바로 좀 애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서 했을 텐데 이거 뭐지? 나는 결국에는 실수로 태어난 건가? 처음에 실수로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주워온 거 아닌가. 내가 이 가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저희 아빠도 되게 잘생기고 엄마도 되게 예쁘고 언니도 쏙 빼닮았는데 저는 이상하게 예쁜데? 어렸을 때는 더 이렇게 뭐랄까 약간 아무튼 전혀 이질감 있는 외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셋이는 항상 뭔가 이렇게 닮은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도 보내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러니까 밖에서는 반장도 하고 막 활발하다가 집에만 오면은 이렇게 미아처럼 음매 기주고. 가구에 한 이제 붙박이처럼 이제 그냥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방치되어 있고 왜냐면 언니가 빛이 나야 되니까 제가 빛나면 또 언니가 화내거든요. 아이고.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사랑과 인정에 목이 말라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6학년 땐가 5학년 땐가 이렇게 반장인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막 체육 시간에 애들을 통솔하는 게 제가 너무 선생님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좋았나 봐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긴장해서 몸이 아팠나 봐요. 코피가 주르륵 막 나고 막 애가 막 그러는데도 그게 너무 좋아서 체육 시간에 막 인솔을 코피는 계속 코피 흐르는데.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럴 정도로 내가 이렇게 어른들의 칭찬, 인정에 막 목이 말라 있었구나. 갖고 밖에 나가면 저는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집에만 있으면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이 어떤 환경? 그렇게 살다가 중학교 때까지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았어요. 살다가 언니랑 이제 3살 차이 나는데 언니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막 이제 방황이 시작했거든요.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근데 그 방황이 되게 거셌어요. 많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태학 맞고 아이고.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술은 뭐 기본이고 막 물란하고 방탕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뜻대로 다 되어야 되는 분이고 특히 언니 같은 경우는 아빠의 완전 소망, 나의 기대, 그럼요. 나의 어여쁜. 그렇기 때문에 언니를 막 자기 조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손안에 안 잡히니까 그럴 때마다 언니를 때렸나 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더 막 때렸어요, 언니를. 그럼 제가 막 대신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언니랑 아빠 싸움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언니가 막 외박하고 이러면 아빠가 막 분노와 막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미아로 살다가 그때부터는 제가 이렇게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이렇게 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갖고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좀 광대의 역할을 제가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언니가 술 먹고 외박하고 있으면 아빠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가가지고 막 또 애교 부리고. 어떻게 좀 네,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하고 또 엄마는 아빠가 막 화나면은 막 또 언니랑 싸우고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막 칼부림 언니가 막 칼로 찌르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은 전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위로해주고 그럼 또 언니의 감정을 제가 또 알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럼 또 가서 언니 이거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쭉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하신 거네. 그럼요. 제 전문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그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족이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사랑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역할이 좋더라고요.
힘들기도 하면서도. 내 존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좀 그렇죠. 내 존재가 시수였는데 그런 그쵸.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위대해. 아우, 위대하죠, 위대하죠. 구원자. 그리고, 정말 그걸 떨칠 수 없는 유혹들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돼서, 제가 좀 방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철학적인 거 있잖아요. 삶이란 무엇인가? 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언니의 그늘로서 끝나는 건가? 도대체 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엄마 아빠는 관심이 없는 건가? 왜 아빠 날 사랑해주지 않는 건가? 막 이런 울분. 갖고 그때 쓴 다이어리 보면 저는 이제 늘 착실하게 자라갖고 욕도 못해요. 근데 막 욕을 썼더라고요. 아빠 막 죽여버리겠어. 막 아빠 누구누구 막 해갖고 막 칼로. 그러니까 막 그게 있었어요. 분노가 있었나 봐요. 엄청난데요. 이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때도 지금처럼 어떻게 쏟을 줄 모르는 그런 방황이 시작되면서 저도 술이라는 걸 먹게 됐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실 간다고 뻥치고 술 먹고 오지만 이제 저는 취하지 않더라고요. 완벽하게 이제 엄마 아빠는 몰라요. 지금도 모르고. 그렇게 다니다가 언니도 미술을 했거든요. 저도 미술을 했어요. 그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루 내고 보내라. 보내라. 재능이 있다. 근데 이미 언니가 이렇게 미술을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엄마, 아빠 나 하기 싫은 거예요. 갖고, 야, 하지 마. 저는 그냥 대대로.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저를 그냥 뭐랄까, 거저 잘하는 애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로 제가 대학을 가기는 갔는데, 뭐 정체성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멋지게 하고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내가 가치 있게 살까. 갖고 사회복지도 들어갔어요. 좀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걸 제가 잘하니까. 그런 역할로 좀 어떻게 좀. 갖고 이거 사람들을 돕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내 욕심 채우는 거 사는 아닌 것 같아. 들어갔는데 이 사회복지라는 게 또 마음처럼 사람들의 영혼까지 이렇게 또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편입을 했어요.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그때 이제 신학을 처음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죠.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아빠가 이제 그때 목사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나 신앙 없는데도 잘할 수 있다라는 뭐 좀 하나님에 대한 뭐 이렇게 도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좀 이게 신학이라는 게 신을 알아가는 학문이니까 내가 좀 이걸 알고면은 내 인생이 좀 바뀔까 이런 마음도 있었고 해갖고 이제 학부 3학년으로 편입을 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좀 놀았으니까 공부를 막 이제 하는데 아빠가 제가 막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저것은 언니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새로운 희망? 그리고 아빠 다 아는 교수님들하고 하니까 막 어깨가 막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가갖고 저를 새로 보는 거예요. 저 그때 처음 받아봤어요. 아빠가 나를 정말 기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또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죠. 늘 저는 시험 볼 때마다 이 점수 막 0.1점 차도 막 할 정도로 계속 막 잠 안 오는 약도 먹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가면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지만 제 영혼은 메말라 가는 거죠.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대학원까지 갔어요. 결국에 쭉 그냥 공부로. 아빠가 너는 교수가 되라. 그래 아빠가 되라고 하니까 대학원까지 갔는데 대학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제가 25살에 대학원에 갔는데 제가 그때는 굉장히 젊고 제 최연소 그 나이였거든요. 그때 다 이렇게 늙다리들 30살 넘고 그런 아저씨들이 저한테 대시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음료수 막 갖다 놓고 막 꽃도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일이지? 처음 그런 걸 받아보고 그래갖고 이제 막 좋아했죠. 좋아했는데
이게 소문이 대학원에서 어떻게 퍼지냐면은, 저 어린 게, 저렇게 막, 뭐, 누구를 갖고 노네. 어쩌네. 뭐를 어쩌게 하네, 어쩌네. 막 소문이 막 이상하게 퍼졌더라고요. 그래갖고, 전 그것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저한테 잘해주고. 그 제가 조교를 하고 있어서, 조교한테 잘 보이면 또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늘 저한테 잘했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랑 가장 친한 언니들, 좀 노처녀 언니들이 있었어요. 그 언니들이 이제 막 대도 않는 소문들을 막 퍼뜨린 걸 제가 알게 됐고, 아, 그럼 나한테 접근한 거는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 때문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군거림을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참을 수 있는 건강함도 없었고. 그래서 또 이제 1년 좀 다니다가 또 자퇴를 했죠. 학교를 한 대여섯 자퇴를 했는데, 또 대학원을 갔어요. 또 갔어요. 왜냐하면 자퇴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역할이 없잖아요. 저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불안하더라고요. 또 공부를 해서 갔어요.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대학원 처음 27살 때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언니가 이제 막 방황을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언니가 25살, 4살 때. 어릴 때. 근데, 언니도 이제 엄마 아빠한테 탈출하고 싶어서 결혼을 했고, 알고 보니까, 서울대 법대 다니는 사람, 법대 졸업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사이코더라고요. 진짜, 이런 말 참, 쓰레기. 쓰레기. 네. 대화도 전혀 안 되고, 가정이라는 것도 모르고, 혼자 일만 하는, 일중독. 그리고 막, 암튼, 그래갖고 남의 희생을 정말 무슨 껌으로 하는? 언니가 이혼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전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언니를 이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부어서 막 그 집을 리모델링 시켜주고, 막 생활비 대주고 막, 그러면서 그 결혼 생활이 간간히 이어오다가, 언니가 이혼을 드디어 선포를 했거든요.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애는 내가 키우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이혼을 한 거 자체가 엄마 아빠한테는 너무 수치심이죠. 엄마 아빠는 보이는 좋은 화목한 가정에 이렇게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혼한 게 너무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거 가리려고 막 엄마 아빠 근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언니는 더 상처받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산 것도 잘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거기서 자기가 드러난 거죠. 다른 엄마 아빠 같으면은, 아이고 너 힘들었겠다. 너 이렇게 사느라 수고했다. 그렇게 나오고, 너도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언니가 결국에는 형부 쪽에 아기를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아기 뺏긴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엄마가.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너 너무 힘들겠다. 막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의 수치가 됐어. 그리고 내가 더 힘들어. 엄마 아빠가 제일 힘들어요. 특히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공주병처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애를 뺏겨, 내 손녀. 언니는 막 술 마시고, 이제 드디어 언니 알코올 중독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참 우리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약한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면서, 제가 이제 처음 대학원에 갔는데, 제가 사실은 언니 이혼할까봐, 제가 언니네 집에서 살았거든요. 이혼할까봐? 왜냐면 언니가 애기 보는 게 하루 종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제가 애기를 보고, 그러니까 거의 저도 제 애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제 애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살았는데, 애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죠. 거의 자식 같은 애를 뺏겼으니까. 그래, 애를 뺏겨서 저도 힘들었죠. 힘들었나 봐요. 근데도, 네, 조카, 왜냐면 제가 너무 사랑을 주고, 정말 그 어린 나이 막 언니 막 돌봐보겠다고 막 조카 똥기저귀 다 제가 갈고 이유식 주고, 언니는 약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조카를 뺏기고 제가 그 조카를 마지막에 봤거든요.
조카가 막 2살 때였는데 저를 보고 우는 거예요. 간다고 막 바지가랑을 붙들고 막 그 기억도 있고 저도 그랬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저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언니 이혼 때문에 수치스러워하고 손녀를 뺏겨서 힘들어하는 엄마 아빠를 위로하고, 네, 또 딸을 뺏겨서 거의 밤 미쳐 있는 언니를 위로해야 된다는 저의 이제 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저는 힘들면 안 된다. 또 막 이겨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공부가 되겠어요. 계속 이제 학교 옥상에 가서 울고, 내가 이거 못하겠다.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다. 이거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팔도 긋고, 그러면서 다 끝내야겠다. 못하겠다였어요. 그때는 뭘 마음은. 못하겠다. 이렇게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언니한테 파이팅을 줘야 되는데 파이팅을 못 주고 언제까지 그들을 내가 살리겠다고. 파이팅을 줘야 되는데 이거 파이팅 안 되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버거워요. 버거워서. 근데 또 항상 그렇잖아요. 자살이라는 게 죽고 싶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어떤 저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해 손목을. 근데 또 그때 지금 남편의 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늘 제가 옥상에서 우는 걸 보고 그 친구는 기숙사니까 제가 왜 사람들 앞에서 빵긋빵긋 잘만 웃더니 제가 왜 저럴까? 제가 막 수업 시간에도 막 올라가 울고 그러니까 결국 제 사정을 다 알고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영화 대사처럼 그러지 말고 하루야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살아줘. 나를 위해서라도 살아줘. 너 너무 지금 이렇게 살기엔 너무 아깝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7년? 정말 값없는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고 있는 천사 남편. 예, 제 남편이 그때 만난 거예요. 그런 이제 와중에서 이제 또 저는 또 뭐를 해야 되니까 또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제 신학교니까 전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상태도 이렇고 사역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하려면 저는 공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는 늘 제가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늘 이제 공부를 또 팔을 그어도 빨리 이제 빨리 응시하고 또 공부하고 왜냐면 그 공부라는 게 저에게 처음 이렇게 인정을 받게 만드는 도구였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또 이제 사역 나가서 열심히 또 이제 막 저는 또 이 완벽주의가 있어요. 열심히 막 설교를 준비를 해도 꼼꼼히 행사 꼼꼼히 막 펑크 나면 막 제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근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늘 사역에서 돌아오면 제가 그때 청소년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애들의 손을 잡고 지옥에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내도 건강하지 못하고 나도 신앙이 없는데 이 불쌍한 애들 어떡하냐. 이런 어떤 자괴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는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난 지금은 안 된다 하면서도 늘 했죠. 또 힘들어하고 하다가 이제 이번 연도 와서 사역을 그만뒀어요. 이거는 죄다. 이건 절대 용서받지 않는 죄다. 내가 이런 사람이 그 청소년들에게 위로를 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앞에서 설교한답시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 그래갖고 그만두고 언니는 그 뒤로 말도 안 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이혼하고. 네, 이혼하고 술을 언니도 이제 괴로우니까 현실을 잊어야 돼. 들이붓고 그럼 저는 새벽마다 언니 찾으러 나가고
그러면 언니는 또 술에 꽐라가 돼갖고 또 언니가 막 옷도 막 훅훅 파인 걸 입고 아이고. 그럼 또 남자들이 찝쩍거리잖아요. 어. 그러면은 제가 항상 눈에 불을 켜고 언니를 또 지켜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늘 이제 그런 어떤 가정의 역할은 늘 했죠.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는 또 눈에 띄게 위축돼 있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엄마가 그런 일이 터지고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엄마가 아빠 옆에서 살기 힘들었다는 걸 알거든요. 아빠가 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해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희경아, 난 너 결혼만 하면. 그러니까 엄마가 늘 저한테 제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우리 막내딸. 그러니까 엄마가 뭘 하고 싶어도 선뜻 막 아빠랑 헤어지고 싶어도 우리 막내딸이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막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엄마 너무 힘들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제가 엄마를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저도 어이가 없네. 저의 삶이 참 별로네요. 너무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언니하고 왜 이렇게 그 파이팅을 외치면서 내가 그렇게 내 손 안에 쫙 잡고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보겠다고. 좋겠어요. 내 안에 이제 제가 조종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걸 지금은 알죠. 알아도 안 돼요. 그게 첫째 이유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둘째 이유는 제 정체성을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엄마 아빠 언니 감정을 다 내 걸로 흡수하고 살았네. 내 삶은 없었네. 내가 경계선을 둬야겠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도 경계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친하면 친한 줄 알고 저는 되게 인격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훅 다가가면은 여지없이 상처받으니까 이제는 얼만큼 다가가야 되지? 막 재개되고 경계선 장애인 것 같아요. 그걸 저 깨달았어요. 경계선 장애구나. 근데 깨달음은 아직 효력이 오히려 깨달으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하루야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너 지금 마음은 그래서 그런 거야. 마음의 뭐 소리를 들어봐. 들으면 뭐예요? 결국 제 마음의 소리는 빨리 견뎌. 이걸 해봐. 이겨내봐. 정답이 여기 있어. 너 이렇게 살아봐. 이거야. 너 알잖아. 완벽하게. 너 매뉴얼 봤잖아. 이거야. 근데 제 마음은 막 뭉그러지고 힘드니까 그럼 저는 알아. 아는데 안 돼. 안 되고. 이렇게 잘한 걸 어떡해.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바꿔.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것도 저의 자기성 같아요. 빨리 회복하고 싶은 마음. 근데 이제는 생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좀 내 마음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좀 옛날에는 막 그랬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도 지금은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내일 하루라도 좀 내가 사람답게 좀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지 요즘엔 하는 게 없어요. 먹고 자고 싸고 남편 밥 차려주고 먹고 자고 싸고 남편 밥 차려주고. 되게 큰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제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또 남편 밥은 또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왠지 예쁘게 잘 차릴 것 같은데 또 밥도 한번 시작하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많이 해요. 많이. 밥을. 왜냐면 조금씩 하면 자주 해야 되니까. 괜찮은 방법이죠. 예. 그러다 오니까 이제 저는 왜 내가 안 바뀔까? 막 이런 생각 막 되게 많이 해요. 도대체 뭘까?
나를 날지 못하게 붙잡는 이게 뭘까? 그래갖고 별 추측을 다,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내가 어렸을 때 뭔가 내가 기억 못하는 큰 사건이 있는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의식적으로는 너무 회복하고 싶으니까. 별 생각도 다 들죠. 별 생각 다 드는데 그냥 생각뿐이에요. 탈모 왔어요, 탈모. 나 지금 저기 웃어서 죄송한데. 저 진짜. 그냥 되게 뭔가 어떤 친밀함이 느껴져서 이렇게 정말. 저 진짜 저 몰랐는데 저는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진짜 머리숱 많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하루야 막 제가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어요. 어머 갖고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그 흰머리가 100만 개 생긴 것 같아요. 막 그래갖고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러면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지금 저는 이제 일부러 역할을 찾거나 일을 하거나 뭘 배우거나 이런 걸로 도망치지 않으려고 저를 지금 굉장히 뭐랄까 그 의도적인 게 있는데 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야 뭐라도 해야겠다. 내가 지금 뭐라도 해야겠다. 역할을 맡아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막 일을 해볼까 아니면 뭘 배워볼까. 또 남편이 어디 또 저기 제주도 가갖고 좀 쉬고 오라는데 가볼까. 이제 뭐 이제는 다 필요 없다. 나 이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고통을 겪을 이때에 그렇게 피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냥 가만히 집에서 충분히 좀 쉼을 가지어도 충분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가정의 그 일 얘기들을 들어보면 최근에 벌어진 일들만 해도 그쵸. 충분히 힘들고 아팠으니까 맞아요. 저의 머리는 그래요. 쉬어도 돼. 너 충분히 아프잖아. 그리고 너 사람들한테 안 웃어도 저 원래 컨셉은 그게 아닌데. 원래 컨셉은 뭐예요? 저는 원래 컨셉 광대죠, 광대. 사람들한테 분위기 메이커, 마스코트, 웃기고, 장난기 많고, 밝고. 또 그런 성격이 100% 가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성격 중에 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런 조그만 어떤 가면? 그런 것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냥 저의 모습 그대로 먹고 싸고 자는 이 모습 그대로 하는데 잘 안 돼요. 해도 돼 막. 근데 이게 안 돼요. 생각이 너무 괴롭히고 계속 이렇게 멍하니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뇌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빨리 서둘러 막 웹툰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다른 스토리를 찾아가는 거죠. 뭐 미국 드라마 계속 보면은 어쨌든 저는 현실에서 도피가 되는 거예요. 한심해요. 한심하다는 생각 들어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물론 제가 중독은 뭐 이렇게 막 뭐 성중독자라든지 아니면 정말 저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약물이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미디어도 저는 중독인 것 같거든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그걸 찾게 되니까. 책, 맞아요. 소설, 뭐, 아니면은 무슨 책, 아니 웹툰, 막. 그래서 이게 중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편하고 저랑 아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근데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잘 안 됐죠. 근데 이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 3주일 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 근래에 임신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훅 들어온 이렇게 딱 들어온 생각이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아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돼. 지금 내가 아기를 임신하고 키우게 되면 나는 아기한테 똑같은 그런 엄마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아니고 좀만 더 내가 회복하고 내가 건강해져서 아이에게 정말 온전한 양육을 할 수 있을 때 그때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저의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임신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바래왔던 임신조차도 내가 이렇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랑은 너무 원하거든요, 미니미를. 근데 지금은 안 돼. 지금 나면은 나의 이런 우울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갈 거야. 나는 또 다른 우리 애기, 또 다른 나를 이렇게 행기고 싶진 않아. 그런 말을 하면서 언젠가는 끝이 올 거야. 좀만 참자, 우리.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슬프죠. 빨리 건강해지고 싶고. 그렇죠. 내가 바라는 그 끝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세요? 그 끝은, 일단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의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늘 이렇게 가족들의 삶을 살았는데, 제 안이 꽉 채워져서, 공허함이 꽉 채워지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건강하니까 남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한들, 그 평판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하게 이렇게 있고 싶고, 또 저는 이제 애들이 그래요. 너는 참 이렇게 상황들을 잘 보거든요. 잘 분석하고, 잘 이렇게 해석하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다도 드렸듯이, 상처받을까봐 그러니까 망을 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안 하고, 그러니까 망 보는 그런 사람 아니고, 정말 제 안에 가득 차서, 정말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저희 부모님이나 언니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좀 그 자체를 그냥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그냥 좀 놔둘 수 있는, 동반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그리고 눈치도 안 보고. 저는 뭘 선택하지 못해요. 그 선택이 잘못된 걸까봐. 겁이 나요. 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이런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 상담, 얘기를 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니다. 또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좀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늘 비난을 하거든요. 그 다이어리에 보면, 늘 비난이에요, 비난. 쭉쭉쭉 비난. 아니면은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가 그랬대요. 희경이가 나 만나러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역시 걔는 그냥 보고 싶다는 거 거짓말인가 봐. 라고 아빠한테 그랬대요. 근데 아니거든요. 갖고 엄마 막 가열에 썼죠.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건강해 엄마한테 갈 수 있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 막 썼어요. 아빠도 미안해. 근데 사실은 그 미안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병인데. 언니한테도 미안해요. 언니한테 뭐가 미안하죠? 언니가 이제 요즘에 계속 연락을 오고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다가. 근데 제가 답을 엄청 시큰둥하게 해요. 그래, 언니 인생이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대로, 이 스토리대로, 언니 인생이니까 언니가 살아. 나한테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면서도 제 안에 죄책감이. 혹시나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언니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그 사람한테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은 안아줘야 될 때인가 아닌가? 막 그러니까 또 언니 미안해. 내가 언니를 안아주지 못해. 언니를 안기에는 내가 너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또 막 쓰고.
그러니까 늘 저는 미안하고 투성. 근데 그게 병이라는 거 아니까 더 괴로워요. 넌 미안하면 미안한데 미안해하면 안 되고. 너는 자책하지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이게 마음과 머리가 항상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뭐든 하든 저거 하든 아유 될 대로 되게 맨날 제 이제 입속에 나오는 얘기가 신랑한테 그래요. 이렇게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즐거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보, 먹고 사는 게 일이야. 일이에요. 산다는 것 자체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일이죠. 늘 헤쳐나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외에 정말 남의 평판 신경 안 쓰고 건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러워요. 부럽고 참 와 저 사람들 어떻게 회복했길래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할까. 부럽죠. 빨리 저도 회복하고 싶고. 그래요. 아, 그래요. 참 많은 일을 그동안에 하시다가 참 지쳐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정말 나도 이제 지쳤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가 그렇게 구출하려고 했던 그 가족들이 지금 다 내가 원하던 대로 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쵸. 아버지는 불쌍하게 혼자 말도 안 되는 찌개를 집에서 드시고 계시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있고, 언니는 이혼해갖고 말도 안 되는 남자한테 껄핏한 맞고 술 마시고 이러고 있으니, 내가 구출하려던 그 사람들 다 지금 저렇게 됐으니 내가 얼마나 지금 절망스러워요. 그쵸. 절망스러웠죠. 근데 진짜 답답한 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또 머릿속으로는 절망만 하나 너는 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 너는 건강해져야 되니까. 막 이 강박적인 막 약박. 진짜. 절망해서 힘들거든요, 진짜. 막 무기력해지고. 언니가 막 술 먹어서 하는 얘기지만, 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 너가 그런 네가 무슨 나를 구원하겠다 그래. 막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 맞아. 막 이러면서 쭉 깔아앉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일주일, 2주일 막 그렇게 힘들어요, 막. 그런데도, 막 머리에서는, 아니야, 이거 빨리, 네가 힘든 게 안 되는 거야. 빨리 일어서야지. 막. 빨리 일어나서. 너가 지금 힘든 거는 가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증거야. 너 가족의 영향한테 분리돼야 되잖아? 빨리 일어서! 파이팅! 인생의 목표가 그냥 파이팅! 파이팅! 근데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의 모토는 될 대로 되라야. 그러니까 얼마 마음이 지옥이에요. 너 파이팅 빨리 해야지. 좋은 엄마 돼야지. 좋은 아내 돼야지. 분리해야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느끼는 거는요. 배운다는 것도 이거 함부로 배우면 안 되겠다. 이 많은 지식들이 참 나를 이렇게 나의 생채기를 내는구나. 이 지식들이 자꾸 나를 더 판단하게 만드는 잣대가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또 이것이 깨닫는 게 시작이야. 이런 생각.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는 사실은 뭐가 진짜 제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짜 제 목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랬다가 아니야 이랬다가 그러니까 남편도 헷갈리는 게 내가 아니야 희망이 있을 거야 나는 일어설 거야 막 하다가도 그 다음날 되면은 이게 땅바닥에 붙어 계시니까 하루니. 예, 막 요리 못하고 막 울고 있으니까 또 이렇게 막 달래주지만 그 다음날은 또 터널에 끝이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또 막 갖고 조울인가 네.
아, 그래요. 지치실 때도 됐고. 음. 근데 더 나아가 더 나아가 봅시다. 계속 나아가 봅시다. 더 나아가 봅시다. 더 나아가면 무슨 생각하지? 예. 얘기해 봅시다. 하루야, 이 고통의 터널이 끝나면 너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만큼 그 스펙트럼만큼 사람들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좋은 상담가가 되거나 사역자가 돼서 네가 이제까지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네가 없기 때문에 못했잖아. 근데 네가 회복이 되면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면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어. 막 이런 정말 원대한 드림까지 제가 좋아요. 그런 거 좋은데 정말 잘 견뎌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 것 같아요. 정말 또 도와야 되니까 또 잘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루하루 파이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네가 잘 견뎌서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너 지금 드라마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파이팅! 아, 그래요. 진짜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제 뭔가 속이 뚫리는 것 같아요. 병기 뚫렸어 또. 좀 뚫렸어요. 왜냐면 네. 제가 교회를 사실 가도 저희 남편도 사역자고 항상 저는 이렇게 웃는 얼굴로 있어야 돼요. 우는 것도 사실 저기 껌껌해지면 몰래 숨어서 거기서 흐느껴야 되는 사람인데 얘기할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소속된 게 없어갖고. 근데 하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좀 이런 건가 봐요. 상담이라는 게. 누군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있구나. 공감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그리고 이제 계속 반응이 그런 무언의 메시지가 와요. 이렇게 하루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이런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위로를 받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 그동안 본인 잘못인 줄 정말 아셨던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렇죠. 머리로는 아니고. 머리로는 왜 잘못이야. 그 머리하고 마음하고 손 좀 잡읍시다 오늘. 언제 연결돼? 남북 통일 좀 해야 될 것 같아. 걔네들이 너무 멀고도 먼 길을 갔어 각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 이제 상담학교 할 때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내가 머리랑 마음이 너무 따로 되니까요. 절 차라리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제 뇌 속에 있는 걸 다 지워서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만 살 수 있도록 날 만들어주세요. 자꾸 제가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머리가 방해하니까 차라리 바보로 만들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지식이 무슨 소용이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저는 이런데 저의 마음은 이렇게 뻥 뚫렸는데 자꾸 제 마음에 우물문이 너무 커서 이거를 채워도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면서도 여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기 남편한테 나 술 좀 먹어볼까? 막 그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또 다른 중독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겪고 있는데 제가 나와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이 여기 나올 자격도 또 안 된다고 이제 스스로. 답답하면 나오셔야죠. 아니 또 이제 물론 고통의 크기는 상대적이지만
저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없는 것 같아서 제 마음 가운데 다른 분들 제가 미친 병기 애청자거든요. 네. 청취자인데 다 들어보면 어이구 진짜 힘들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특히 성중도 그거 이겨내느라고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저의 인생을 보면 이게 뭔가 그렇게 스펙타클한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사실 나오기가 꺼렸어요. 회복도 회복이고. 이 정도 인생은 뭐 스펙터클 하지도 않고 막 아닌데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막 숨이 막혀요 막 이렇게 막 맨날 전력 질주로 그렇게 하니까 그쵸. 도파민적인 삶을 사는 거죠. 계속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돼. 빨리 빨리 다시 달려가야 돼. 파이팅해서. 슈퍼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아, 절대 그럼요. 울지 마. 아, 그럼요. 감정 느끼지 마. 파이팅!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밝고 감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울기도 잘 웃고 네. 웃기도 잘 웃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제가 감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제 감정을. 내가 왜 이러지? 화난 건가? 슬픈 건가? 분노한 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막상 저에 대한 감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게 머릿속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난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이젠 알다가도 모르겠다. 도대체 내 무의식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 나도 좀 이젠 날고 싶다, 아마. 이젠 내 삶을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요. 아까 어렸을 때 환경 얘기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참 아버지가 나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나도 관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게 진짜 그 목마름이 맞아요. 그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슨 일을 해서라도 맞아요. 파이팅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뿐만 아니라 뭔가 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 느낌이 어렸을 때부터 막 저를 짓눌렀거든요. 너 왜 살아? 왜 살아야 되지? 막 이런 마음들이. 그러니까 사는 이유를 발견하고 싶어서라도 막 계속 해야죠. 살아가야죠. 막. 열심히 하고 무슨 직함 어디에 소속 막 이런 거 있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어. 그리고 제가 맡은 건 다 잘해야 되고요. 행사 같은 것도 제가 이제 꽤 큰 교회에 또 한 적이 있어요. 사역을. 행사도 몇 달 전부터 막 플랜을 짜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를 막 다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게 또 펑크가 딱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괴감. 집에 가서 이걸 왜 너 몰랐어. 막 저를 또 막 혼내고. 근데 참 힘들게 사셨어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막 닥달을 하면서. 그쵸. 이제 좀 놓아줘야 되는데. 지칠 때도 됐어요. 네, 지금이 적긴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못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해도 안 된다. 이거는 제 힘으로 발버둥 쳐서 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안 되는 것 같고. 가족은, 제 인생도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가족을 하겠어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간간히 숨 쉬면서. 안 돼요. 요즘엔 딱 안 된다는 생각이 아주 그냥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안 된다. 너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난 안 된다. 난 못해요. 왠지 하루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들 안 돼요. 나 못해요. 그냥 내 탓이에요. 막 이런 말들이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왔던 그것들. 맞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야. 그 어렸을 때 그 맞아요, 마음식으로. 맞아요. 그때로 고착돼서 아예 그냥 제가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과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참. 죽겠어요, 아주. 막 머리로는 야, 남들도 다 너만큼 아파. 다 상처가 있어. 근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이것만 알면은 정말 한 스텝만 밟으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이것만 되면 지금 제가 탈모가 있는데 조금 더 탈모가 와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목마르고 갈급하고 배고프고. 멈춰지지 않는. 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세포를 당김에 뺄라 그래. 그런 마음도 있죠. 제가 5월달 거기 상담학교 가면서부터 저를 보는 작업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시작인데 근데 조급해 죽겠어요. 조급함. 네, 조급해요. 그 오프닝 멘트에 뭐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인내, 예, 기다림. 맞아요. 우리 달 때 그럼요. 과일을 따서 먹읍시다. 그렇죠. 음. 그렇게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그 회복에 대한 열망이 크다 보니까 이 기다림조차 너무 길게 느껴지고 아득하게 느껴지고 이게 더 막 묵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빨리 회복은 아니어도 찬찬히도 돼도 좋으니까 다만 진짜 왜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만 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 거는 제가 할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근데 그 본질적인 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 외에 다 부수적인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본질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봤잖아요. 최근에. 네. 그런 나를 그냥 용납해 줄 수는 없을까요? 용납해 주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한심하게 느껴져요,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역할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고 있는 제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 막 미디어를 보고 있는 저가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무슨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내가 잘못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당분간 방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자꾸 막 저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한심하게 느껴지고 너 지금 너가 이럴 때가 아니야 라고 자꾸 생각이 들고 그 목소리가 제 목소리인지 저희 아빠 목소리인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참 내 존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동안에 또 내가 살기 위해서 택했던 내 모습들 지금은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의식적으로는 되지만 네, 제 몸에 너무 딱 맞게 된 거라서 잘 안 돼요. 그 내가 택했던 여러 가지 가면들 이제 내려놓고 무기력한 나를 보니까 참 지금 많이 아프잖아요. 슬프고. 네,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슬픔이에요. 그래요. 너무 제가 슬프고 저를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슬퍼요. 그렇게 뭔가 저만 사랑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참 그거 안 되는 그 상황 그리고 저의 마음 자꾸 머리로만 생각한다. 그게 막 싫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슬퍼요.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실수로 태어난 딸이고 뭔가 충분히 수용 받아보거나 사랑 받아본 경험도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죠. 나도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이해하듯이 누군가가 날 이렇게 이해해주기를 바라는데 맞아요. 항상 나는 이해만 해주고 누군가 날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방법도 나를 수용하는 방식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더 남편이 있음에도 더 외롭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결국 생존 방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 슬프고. 근데 그래서 그런가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이 저한테 인격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는다는 건 나를 주는 거라고. 저는 많이 주거든요. 많이 줘요. 그리고 저의 그 신념 자체가 가식적인 관계는 하지 말자,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거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거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나를 이용하는 것 같거나 하는 그 마음 또한 그냥 오류일 수가 있잖아요. 왜곡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저는 친구를 사귀어도, 그쪽에선 저를 계속 원하는데, 제가 다 끊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끊어왔어요. 끊어. 그렇군요. 지금은 친구 관계에서도 많이 또 상처를 받고 이제는 정말 집에서 혼자 네. 그런 시간을 또 보내고 계시고 그래요. 지금 충분히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막 빨리 회복 막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우리가 막 100m 달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쵸.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좀 페이스 조절도 그쵸.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이 오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몸에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달리기를, 정신적인 달리기도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인 체력을 어릴 때부터 구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빨리 끝내고 싶고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체력이 기본적인 바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우울하고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싫고 내가 밉고 정말 그런 우울함 때문에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또 엔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우리 젊은 주부 하루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참 답답함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신의 서사를 들려주고 울고 하는 것도 어쩌면 하루님의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무의식의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저는 오히려 오늘 이렇게 털어놓고 이게 진짜 하루님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진짜예요. 저 가면 촥촥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맞아요. 나 무기력하고 나 못하겠어요. 이제 다 못하겠어요. 근데 나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쌩얼. 네, 저의 완전 쌩얼이죠. 좋아요. 예뻐요. 충분해요. 그러게요. 충분하고 그냥 그렇게 솔직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사는 게 회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자꾸 무슨 계단을 자꾸 밟는다 그러는데 무슨 스텝으로 자꾸 가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참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모습 이대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메이크업 너무 하신 거지. 예,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는 것 같아요. 이 모습도 나쁘지 않다고 하고, 또 우리 천사 같은 신랑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예, 그거를 이제 저도 점점 적응해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적응. 음. 적응이 곧 회복인 것 같아요. 네. 그게 곧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고, 네, 그게 맞아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맞아요. 답을 다 알고 계시는 하루님이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울기도 하고 참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으로 노크도 해주셨는데 또 밝은 웃음을 또 지어주시니까 저는 그 안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죠. 파이팅! 그러니까 우리는 파이팅! 나 안 할래. 아니, 이건 그런 어떤 강박적인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어떤 상태에 있지만, 그러니까 아까 휴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알아요. 제 안에 회복을 하고 싶은 열망, 힘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천천히 조급증을 내려놓고, 천천히 지금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회복의 과정을 앞으로도 이렇게 갈 거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게 희망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루님이 하루는 막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또 하루는 또 파이팅 하잖아요. 그게 회복인 것 같아요. 회복은 이렇게 계단이 아니라 지난주에 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오리 이렇게 나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 번 돌아갔다가 또 다시 또 파이팅 했다가 또 뒤로 돌아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그렇게 또 마치 항해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회복을 하는 건. 그래서 하루님이 그렇게 경험하고 계신 것들이 또 그런 의미에서의 회복이 있지 않을까. 회복의 단계가 아니라 그런 여정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요. 저는 차라리 그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루님이 여전히 가면을 쓰고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광대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위험해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그걸 벗었다는 것 자체가 그쵸. 파이팅! 그럼요. 이게 잘 하고 계신 맞아요. 거예요. 시작인 것 같아요. 시작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제일 어떻게 보면은 그걸 벗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맞아요. 그게 내 수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일단은 지금 보셨다는 거 보고 네.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음. 큰 일을 하신 거고 또 그만큼 힘이 있으시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참 많은 불행 중이 있지만 불행들이 있잖아요. 불행 중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누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똑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아직 행동하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인식적으로 늘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 네, 이것이 저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알죠. 시작이죠. 시작이에요. 그럼요. 네, 시작이고. 시작은 또 반이죠. 그럼요. 반이 남았어요. 반 남았네요. 그리고 그 반은 천천히 가도 돼요. 맞아요. 반 벌써 왔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직도 헉헉거리고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진짜 막 여기까지 숨이 차올라요. 맞아요. 어, 항상 배고프죠. 항상 배고프고, 네. 항상 춥고.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놨잖아요. 이제 그냥 네. 나의 진짜 모습을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님과 또 훈훈한 마무리가 되네요. 네. 답답하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변기 좀 뚫린 것 같으신가요? 아, 좀 뚫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 어디서 나누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미친 변기를 계속 들었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참 사람들이 말할 곳이 없거든요.
말할 곳이 없어서 그리고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참 문드러지잖아요. 아우 이런 방송 네. 필요하죠. 맞아요. 네, 필요하고 제가 또 항상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해 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지금 발음 수정하는 거 봐. 효과가 있어. 근데 효과 아니거든요. 효과. 잘해야 되거든요. 네. 완벽히. 근데 역시 우리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답게 제가 끝에 드리는 질문을 혼자 지금 멘트를 다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출연하시니까 어떠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 아니 효과. 좋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발음 규정을 따릅니다. 우리는 효과가 있는 미친 병기예요. 그렇습니다. 와, 하루님 또 우리 애청자분이 나오셔서 또 이렇게 시원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또 밝은 웃음을 지으시는 걸 보니까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나 뭔가 해낸 것 같아. 파이팅! 이 느낌 다시 느껴보고 싶네요. 완벽하게. 파이팅! 좋습니다. 나 안 할 거야. 이제 그만 해보세요. 한 번쯤. 싫어. 안 할 아, 거예요. 그게 굉장한 유혹이에요. 파이팅해서 우리 되게 비슷한 것 같아. 사실 제가 좀 많이 공감했거든요. 엄청 파이팅해. 나 안 할 거야, 파이팅. 이분은요 또 끄떡을 안 하세요. 수지님이. 야, 그러면 부럽네요. 네, 끄떡을 안 하십니다. 아, 그리고 저 진짜 오늘 하루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또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또 돌아봤어요. 또 자꾸 어딜 가려고 하니 그냥 현실에서 오늘 하루하루 그냥 내 모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지 않니? 이렇게 한번 스스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좋다. 저도 좋네요. 네. 네, 오늘 김하루님, 예명 하루님이신데 아버님 성함 김씨라고 합니다. 김하루님 나와주셔서 정말 우울했지만 엔딩이 그냥 막 웃음 폭소 만발하는 이런 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야, 오늘 나와주신 이 용기를 통해서도 그 하루님의 힘이 나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고 언젠가 내 마음의 무거움을 또 뚫고 나갈 거라는 이거 이 멘트 좀 그렇다. 뚫고 나가지 말고 그냥 언젠가 그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서 그 원하는 터널 뚫으실 거라는 네. 끝에 봐야죠. 네. 그런 믿음이 또 갑니다. 예. 저희 미친 병기에서는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출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중에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눈물을 흘리셨다면 저희 미친 병기에 이렇게 하루님처럼 직접 출연하셔서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중독회복방송 사이트 새로 저희가 개편을 했습니다. www.arbn.kr 청취자 게시판에 오셔서 간단하게 출연 신청을 남겨주시고 또 청취 소감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유익한 도움을 드리는 중독 회복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님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해주시고 또 저희가 즐겁게 또 이야기를 좀 해보긴 했지만 또 이렇게 시원한 마음을 털어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지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